지금 사실 어제 내란제 편에서 나온 이제 증언을 가지고 아까도 지금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곽종군 전투수전사령관의 증언 잠시 영상으로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한 8시 넘어서 오셔가지고 앉자마자부터 그냥 소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술 많이 먹었죠? 그날. 술 드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술 많이 먹지 않았어요? 내 기억에 술 아주 굉장히 많은 잔이 돌아간 것 같은데 앉자마자. 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술은 항상 통상 10에서 20잔 그 정도 들었고 저 분명히 그때 네. 말씀을 들었고 그러니까 한남동 고깃집에서 나오는 김치라 그걸 따로 사다가 예, 여러분들 온다 그래서 그 2층 저 냉장고에다 넣어놓은 건데 내가 가서 뭐 안주거리 할 것도 더 가지고 오고 이러면서 그날은 우리 주로 술 많이 마신 날 아닙니까? 뭐 거기서 무슨 뭐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말씀하시니 예. 제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동훈이 얘기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아니 말씀을 그러니까 들었고 국정 운영에 대한 이런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는 내가 저 만나면 늘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 한동훈이 얘기 분명히 하셨고 지금까지 제가 안 했던 말씀을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참말은 그 말을 여태까지 어느 검찰에 가서도 그 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동훈이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 오늘 전 대통령께서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그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그 얘기까지 마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뒤 상황에서 뭐 비상대권 뭐 이런 부분들 분명히 제 기억에 있습니다.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지난해 10월 1일이죠. 국군의 날 저녁에 관저에서 곽 전 사령관이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니까 윤 전 대통령이 뭐 내가 셰프가 아니라 계란말이와 베이컨 구워놓고 기다렸다. 앉자마자 술이 막 소맥이 돌았다. 뭐 시국 얘기할 상황이 아니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곽 전 사령관이 차마 못했던 이야기를 하겠다면서 폭로를 한 거거든요. 이 증언을 듣고 나서 윤 전 대통령 반응이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더 이상 추가 질문 안 했어요. 추궁도 안 하고 그 전까지만 해도 거의 검사가 피의자 추궁하듯이 굉장히 몰아붙였는데 약간 당황한 듯이 웃더니 그냥 더 이상 추가 질문 안 하고 딱 멈췄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쫄았죠. 더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본인만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는 너무나 자명한 것 같고 사실 현실 인식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상대에 대한 그 미안함이 없나 봐요. 곽종근 전 사령관이 본인 때문에 그 이 수십 년의 이 군 인생을 망쳤잖아요. 그리고 장성들을 너무 허투루 봅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고도로 훈련된 분들이에요. 장성까지 올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기억력이 안 좋을까요? 근데 계속해서 보시면 술 많이 먹었잖아요. 술 많이 먹었지. 지금 보니까 제가 보니까 5-6번을 얘기해요. 우리 술 많이 먹었잖아요. 당신 술 취해서 기억 못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곽종훈 전 사령관이 화가 난 겁니다. 당신 지금 나를 술에 취해서 기억도 못하고 내가 거짓말쟁이로 만드냐 라는 것인데 그럼 내가 기억해 줄게. 두 가지 기억을 내가 놀라운 걸 봤던 게 곽종훈 전 사령관이 사복에 대해서 5차례를 차곡차곡 날짜까지 해서 장소까지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나는 당신하고 만날 때 사복 입고 한 적이 내 기억이 없어. 다 정복인데 무슨 소리냐. 그 국군의 날 그날 사복 안 입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곽종훈 전 사령관이 했고 이런 자신을 계속해서 추궁하니까 한마디로 끝낸 거죠. 내가 하나 맛배기로 보여줄게. 내가 술주정으로 들었었는데 술주정으로 들어서 내가 말을 안 했었는데 내가 그게 보니까 술주정이 아니구만.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해서 다른 정치인들 또 내 앞에 잡아와. 그러면 내가 바로 총이라도 쏴서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말을 했어. 내 이거 기억해 분명히. 그거는 뭐냐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죠. 소맥을 20잔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게 보통 한 잔에 빨리빨리 돌아도 4분에 돌았을 때 1시간 반 정도 됩니다. 1시간 반. 1시간 반. 아 이게 그 소맥에 정통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맥을 잡으니까 소맥이 이제 그 맥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본인이 안주를 만들고 김치를 2층에 가서 가지고 오고 하는 그런 러닝타임까지 다 계산했을 때 소맥이 20잔이 돌 땐 사실상 한 1시간 반은 최소 시간으로 했을 때 그 시공 얘기를 안 한다고요? 그러면 장성들 데려다 놓고 무슨 뭐 K컬처, K팝 얘기합니까? 아니면 안주 얘기합니까? 안주도 계란말이, 베이컨구이 그거밖에 없었다며요. 김치도 얘기하더라고요. 김치 뭐 그 얘기를 1시간 만에 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누가 보더라도 개연성은 떨어지고요.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미안함도 없을 뿐더러 곽종근 전 사령관의 메신저 당신은 술에 취해서 기억 못하고 술 주정뱅이의 거짓말쟁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걸로 느껴져서 아마 곽종근 전 사령관한테 된통 당한 것 같은데요. 더 건들면 더 나올 것 같아요. 오로라님은 이 호명했다는 몇몇 정치인이 누군지 궁금하다 이런 댓글도 또 남겨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증언? 창피하죠 뭐. 왜냐하면 국군의 날 저도 기억나거든요. 10월 1일 그때 비 오는 날이었잖아요. 대통령이 라이브 선글라스 끼고 그 사회를 하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던 그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국군의 날이라는 것은 군인들의 가장 경사스러운 날이잖아요. 가장 자랑스러운 날이고 군인들의 생일이기도 하고 그런 날인데 그런 날 관저에다가 대통령이 그 군 수뇌부 불러다가 그 수뇌부는 자기 부대로 들어가서 자기 그날 국군의 날 행사했던 군인들 치하해주고 아니면 그게 아니면 무슨 저 영빈관 같은데 그 중요한 군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 불러다가 함께 축하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소수의 그 군 장성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앉자마자 폭탄주 돌리는 게 그게 국군의 날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 이거는 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8시에 넘었는데 앉자마자 돌렸잖아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누가 돌렸겠습니까? 본인이 돌리지 않자 그러면 군인들이 대통령님 폭탄주 한 장씩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앉자마자 우리 술 막 먹었잖아요. 그럼 아니 군인들 불러다가 앉자마자 술 먹으려고 그 사람들 불렀습니까? 그런 거 보면 진짜 아유 참 너무 창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굉장히 기억력이 생생해. 그날 한남동에서 김치가 왔고 뭐 계란말이를 했고 뭐 이러면서 기억이 생생한데 그 다음에 시국 얘기는 안 했지 않아요? 라면서 이렇게 막 강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라면서 한동훈 얘기를 쫙 언급을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니 뭐 국정 얘기는 늘 한다고 한 거니까 뭐 이러면서 또 앞뒤가 달라요. 시국 얘기를 그런 데서 안 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다가 아니 뭐 국정 얘기는 항상 하는 거니까 이게 자기 말이 그 짧은 시간에도 지금 이거 관찰해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지금 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 재판할 때도 본인이 나오셔서 본인이 변론한다고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때도 그 선관위에다 내가 직접 군 투입을 지시했다는 거로 자기 입으로 확인했잖아요. 이거 위헌이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도 보면 와서 흥분을 해서 곽종근 그 사령관한테 질문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모순을 자꾸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으로서 보면 좀 민망하고 군인들이 들으면 직업 군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저도 창피한데 화가 날 것 같아요. 의도는 증언이 이제 술을 마시고 한 거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증언을 오염시키기 위한 의도였던 것 같은데 조갑재 대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윤 전 대통령의 그 음주 습관, 뭐 소주가 꽤 짝으로 들어갔다 이런 소문은 엄청 많았잖아요. 실제 뭐가 이 소비가 얼마나 됐다 이런 건 많은데 실제 소문으로만 들던 본인의 음주 습관을 스스로 인정한 첫 진술이다. 20잔, 뭐 10잔, 20잔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계속 돌았다는 거를 본인이 처음으로 인정한 거다. 이렇게 지적도 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하면 국정은 본인 배우자한테 맡겨놓고 V제로에게 맡겨놓고 김건희 씨한테 본인은 그냥 술 마시고 놀고 호통치고 이런 거를 즐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파면된 이후에 밝혀지는 게 가짜 출근 빈차 보내고 나중에 늦게 출근하잖아요. 술 먹고 못 일어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역대 집무실에 사우나를 설치합니다. 그게 술독 빼는 데는 최고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갈 때마다 막걸리, 소주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그 다음에 저기 만찬을 즐기는 것들 중진 오늘 만나나 누구를 만나나 관저에 소폭에 술 파티를 벌였다는 소리밖에 우리가 들은 바가 없어요. 이랬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술 중독이에요, 이 정도면.
술 먹느라고 국정을 돌보지 않고 엄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날 모였던 사람들이 김용현, 여인영, 이진우, 그다음에 각종군. 따지고 보면 계엄에 있어서의 중축을 맡았던 사람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국군의 날, 군인이 말하자면 주인공인 날에 다 불러서 왜 이 사람들 여기 잡아놓고 뭐 했겠어요? 저는 계엄 얘기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도 잡아오라고 그러고 다른 정치인은 반국가 세력이겠죠. 이재명 당시 대표, 정청래 대표 뭐 등등등등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잡아와 내가 확. 근데 이게 술 취해서 술 주정처럼 했었을 거라고 저는 각종군 전 사령관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마 진술 안 했을 것 같아요. 아 술주정이구나. 이것까지 내가 얘기할 필요는 없겠다. 근데 보다 못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저 때도 사실 진술하기 직전에 잠깐 고민은 하는 듯한 그 좀 시간이 있어요. 텀이 살짝 있다가 결국 이거 얘기해야겠다 싶으니까 딱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 어제 YTN 라디오에서 이거 친구끼리 왕왕 있는 농담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너 진짜 죽는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냐. 그런 얘기 왕왕한다. 이끼리 싸움할 때도 있다. 실제 싸움할 때도 농담으로 할 때도 있고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온 것과 완전히 구분돼야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데 이 정도 돼야지 인증 패널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춘기 때 친구들끼리 야 너 죽어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누가 직장 생활하고 어른이 되고 그래 가정을 꾸린 다음에 친구랑 만나서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완전히 난리가 나겠죠. 더구나 이거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군의 사령관들을 불러다가 누구를 데려오면 총살을 시킬 거를 총살시켜버릴 거야. 내가 죽여버릴 거야. 총쏴 죽여버릴 거야. 근데 이거를 농담으로 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예를 들면 커버를 쳐줄 걸 커버를 쳐줘야지.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의 태도가 그러니까 우리 편이면 무슨 짓을 해도 옳고 상대편이면 무슨 짓을 해도 잘못됐다라는 식의 이런 태도가 사실은 여야 모두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아래서 좌우고 무슨 보수 진보지 나라가 없으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물론 뭐 우리 편이 잘하면 많이 칭찬하고 상대편이 잘하면 조금 칭찬하고 뭐 우리 편이 못하면 조금 덜 덮어주고 상대편 못하면 더 공격하고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그것까지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완전히 흑과 백을 까만 걸 하얗다고 얘기하거나 이런 식의 논리적인 궤변을 펼쳐놓으면 그러면 아무도 안 믿죠. 그러니까 저는 좀 국민의힘의 이런 스피커들이 지성이 오염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 무지성도 이게 오염이 되기 때문에 차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군통수권자가 가장 이 상위에 있는 국방부 장관 그 별 3스타들을 모아놓고 그냥 염전하게 그 한동훈 전 대표랑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랑 내 앞에 데려다 놔 내가 총으로 쏴서 죽이고 싶도록 밉다 이러게 했겠어요? 아니죠. 베이비가 들어가죠. 한동훈 베이비 뭐 이재명 베이비 해서 말이야 내 앞에 데려다 너무 많은 베이비들이 나오겠네요. 베이비도 계속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농담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사실 그 국민의힘 부분도 차라리 욕은 무언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말아야죠. 근데 저는 사실 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늘 얘기하는 겁니다. 저렇게 이준우 대변인처럼 저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으니 여전히 국민의힘은 윤석열 편이구나 라고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내란 옹호 당으로서 그냥 색칠을 하는 거는 본인들이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들은 이후에 이제 뭐 휴정 시간에 굉장히 심각한 억으로 상의를 했다고 하더니 이제 사실이 아니다. 이 곽 전 사령관의 말이 일관성이 부족하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SNS에 어제 참담하고 비통하다라는 심경을 밝혔어요. 10월 1일 무렵에는 여당 대표로서 이제 의료 사태 해결이나 김건희 씨 이제 비선에 대한 단속 뭐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했던 시기였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비공개로 요청하고 있을 때였다. 참담하고 비통하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제 또 추가 질문을 받으니까 당사자로서 제 소회를 밝히는 게 지금 모두에게 도움되지 않을 것 같다. 추가로 개인적 소회를 말씀드리지는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뭐 얘기가 좀 나왔나요? 아니요 뭐 아니 그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그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선배인데 그리고 그 잘못됐으니까 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계속 비판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판을 하는 거는 이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가 보수가 이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고 권력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거를 자기 부인 비판했다고. 거기서 제일 핵심적인 게 그때 당시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뭐 의정 갈등에 대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지도부셨잖아요, 거고. 그때. 그다음에 또 하나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 김건희 여사 자제해야 되고 사과해야 됩니다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된다. 이래야지 김건희 여사 더 이상 속되게 얘기하면 그게 막 설치지 않는다. 이 세 가지인데 아마 이 두 가지 뒤에 두 가지가 굉장히 거슬렀던 모양이에요. 자기 부인에 대한 얘기인데 네가 감히 뭐 내 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설마 그 다른 사람들 군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데려와라 총 쏴 죽이게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본인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비상계엄하고 난 다음에 체포조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걸 보고서 그것도 엄청나게 황당했겠지만 저렇게 군인이 직접 들은 사람의 입에서 저런 발언이 나오는 걸 보고 뭐 그 지금 현재 제일 참담하고 비통한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 당사자일 거예요. 근데 어쨌든 변호인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 다들 아 그랬겠구나 싶은 그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들었는데 자기가 지시를 해놓고 전화하는 걸 옆에서 들었다 그러고 그런 사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 말에 신뢰도가 전혀 없고 변호인들이 끝나자마자 웅성웅성하면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온 거니까 말이 안 돼. 즉각적으로 나오니까 진실일 가능성이 더 높죠. 미리 준비해서 가져온 걸 발표를 했으면 아 제가 무슨 정치적인 계산을 해서 짜고서 그러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현장에서 얘기하다 열받아갖고 그냥 한 진술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실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윤석열 측의 이야기를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뭐 그 한 줌도 안 될 것 같고요.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그냥 국민의힘의 그 강성 지지일 것 같아요. 그분들도 믿는 척하는 거지 믿지는 못할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좀 보면 한동훈 전 대표 마음을 좀 제가 빙의 생각하면 허망할 것 같아요. 허망하다. 그러니까 그래도 같이 지내온 그 인연이 20년 이상이 됐고 검찰에서 동고동락도 했고 저는 제가 듣기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많이 의지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일 잘하는 후배다고 해서 본인이 가지지 못한 거를 또 많이 가졌고 그래서 많이 호흡을 맞췄고 정말 뭐 동생처럼 또 친형처럼 이런 사이로 여겼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그 검찰총장 나오고 나서도 김건희 씨와도 많은 상의를 통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대통령 만드는 데 이익을 했고 이런 시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불과 몇 년 만에 그랬을까?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영화의 한 장면 알잖아요. 달콤한 인생. 그 이병헌이 도대체 저에게 왜 그러셨습니까? 했더니 김영철이 거의 딱 거였죠. 형님이죠.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근데 그 과연 모욕감이 뭘까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열등감을 느꼈으면 벌써 느꼈지 그런 어떤 열등감과 모욕감에 근거하지는 않고 저는 김건희였다고 봅니다. 김건희를 건든 거죠. 예를 들면 당시에 김건희에 대한 특별감찰관이라든지 대외에 활동되는 부분들을 좀 줄여달라 라는 걸 비공개로 요구를 하니까 어쭈 이거 봐라. 감히 내 V제로를 건드려. 이게 가장 큰 요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도 김건희 때문에 벌이는 어떤 상황이 아니었을까 좀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해보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정말로 마음이 헛헛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오늘도 재판에 나왔어요. 지금 꼬박꼬박 재판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오늘은 이제 공수처 올해 초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서 6차 공판 기일이 열렸는데 지금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출석을 했고 자기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대가 약하다라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장원 국정원 1차 창에서는 그 어저께 변호인들이 그 사람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나올 필요 없다고. 네, 그러면 특검에서 그러면
그 진술한 것들을 인정할 겁니까? 인정하면 나올 필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부동의하면 나와야 돼요. 나오려고 하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호락호락하지가 않잖아요. 바로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냥 대놓고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 그 사람 말이 그 사실로 확인이 됐으니까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뭐 김성훈이라든가 그다음에 박종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경호실장으로서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기한테 충성하려는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자기가 상당히 이걸 깨지 않으면 상당히 불이익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사실상 이건 좀 논의 얘기인데 그 지기현 재판부하고요 이진관 재판부가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 이진관 재판관의 모습이 저는 더 중요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에 더 부합된다. 지기현 판사 정말 재판을 끌려다니더라고요. 피고인 측에. 말하자면 이진관 판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판단하에 증인은 이런 사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서 날짜까지 지정하고 한덕수 윤석열까지 이상민 윤석열도 부르고 딱 지정해서 불러요. 이렇게 재판을 하고 11월 말까지 끝나겠다 하면서 아주 속도감 있게 쳐나가는데 지기현 판사는 무슨 그 특검 눈치 보면서 죄송합니다 뭐 그러세요 뭐 자기 의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일단은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아쉬움이 있고 뭐 증인 신문 윤석열 측에서 나와서 지금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은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 왜냐하면 곽종근을 흔들어야 본인의 어떤 비상계엄이 불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김성훈이 말 맞추기 편하고 박종근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이 특검 측의 증인일 가능성이 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안 들어도 다 뭐 별로 들을 말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합니다.